네, 우리나라의 상법 382조 3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정안이 현실화될 전망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따른 주식 투자의 전략도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법 개정안 그 추진 이런 부분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시대가 열리면서 민주당도 새로 이제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고 당 대표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는데 원내대표를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 그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그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실현될 거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마지막 시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그때 뭐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죠. 그래서 이제 실현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 그렇다면 상법 개정안이 이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 법안이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무엇을 제 역점으로 두느냐 우선순위를 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상법 개정안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법 개정이 현실이 될 거라고 봐야겠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법 382조 3항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 민주당 자체가 제1순위로 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유는 한 뭐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근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다 그 전에 같이 궤를 하는 김대중 정부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97년 12월에 IMF, 뭐 우리나라가 다 뭐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2000년생 이후로는 뭐 IMF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IMF의 구제금융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구제금융 신청하다 보니까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권리가 생기면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재벌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사실 공감을 했죠. 재벌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이 나라가 사실은 달러가 없어진 그런 나라가 됐다. 뭐 너무 자조 섞인 또 한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김대중 정부도 재벌 개혁을 하겠다. 노무현 정부도 재벌 개혁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도 재벌 개혁을 하겠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하겠다라는 어떤 공언은 했지만 천명은 했지만 그걸 위해서 금감원도 출범하고 그걸 위해서 공정거래위도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재벌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법 382조 3항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역사, 스토리텔링이 좀 이어져 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재벌 개혁 이런 부분이 가능하려면 이제 법적 테두리를 쓰여야 된다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한다면 사실은 또 당사자들, 재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주 그냥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상법 382조 3항은 재벌 개혁과는 무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관해 보이는데 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되었던 IMF부터 추진되었던 재벌 개혁과 관련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IMF가 지목했던 재벌 개혁이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냐면 재벌이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가 인식되는 건 무엇이냐면 문어발식 경영.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한 수십 개, 수백 가지를 계속 다단계식으로 법인을 갖다 세우고 해당 법인을 갖다 심지어 상장도 하고 뭐 이것이 사실은 쌓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중복 상장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만 갖고 이제 투자를 하고 상장을 하고 주주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지 왜 A라는 기업에서 알짜배기를 하나 떼내서 왜 또 다른 기업을 갖다가 상장시키면서 중복 상장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재벌이라 하면은 문어발식 개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이 다단계식으로 이제 계속 기업을 세운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382조 3항이 개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다단계식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다른
거수기형 어떤 이사들을 앉혀놓고서는 자기 입맛대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경영을 사실은 금지된다. 이 상법 382조 3항이 개정되면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맞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코스피 3천은 물론이고냐 5천도 가능하다. 이런 어떤 분석도 그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 실질적으로 되면은 재벌 개혁이나 재벌 해체도 가능하겠다. 예. 이런 맥락으로 좀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지주 회사의 몸값가 달라지겠네, 변화가 그렇죠. 좀 있겠네. 예. 그러면서 CJ, 하나, SK 이렇게 동반에 지금 오르는 흐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좀 일어났잖아요. 예. 고지에서 투자 전략을 좀 살펴주신다면요. 예. 예. 그래서 단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CJ, 단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SK입니다. SK. 왜냐하면 SK는 상법 383항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조만간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사주의 의무 소각화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SK는 자사주가 무려 25%나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상법 382조 3항처럼 실현시킨다면 자사주 보유를 갖다가 3개월, 6개월 내로 제한시켜버린다면 SK는 사실 25% 자사주는 옛날에 보유하고 있었다니까 당연히 자사주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SK의 주주들은 그 자사주 의무 소각화가 현실이 되면 앉아서 25%의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SK의 주가도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IMF가 요구했던 한국의 실질적인 재벌 개혁이 우리가 눈앞에 보니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상법 380조 3항과 재벌 개혁에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전에 재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재벌들은 등기이사를 맞지 않아요. 등기이사를 맞지 않은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내이사건 사회이사건 앉혀놓은 다음에 다단계식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책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은 사실은 급변하는 시대에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2019년 12월에 결정적 실책을 저질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HBM 사업팀을 축소내죠. 삼성전자가 축소했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 여파가 사실 삼성전자가 20년간 30년간 구가했던 D램에 있어서 1등 기업을 SK하이닉스에 놓치는 그런 어떤 참담한 현실을 맞았고 참담한 현실은 주가로 반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만 원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을 못했으니까요. 이런 어떤 결정적 역할을 2019년 12월에 못했는데 HBM 축소시켜버렸는데 이것들을 만약 이사들이 정상적 이사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 김기남 대표가 HBM을 없애겠다 했을 때 아니 김 대표 지금 2019년 2월에 같은 해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CES에서 키노트 스피치로 뭘 했냐면 AI를 얘기했거든요. 예. 그걸 알아야 때 삼성전자가 HBM을 없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사들이 견제하면서 김기남 대표의 잘못된 결정을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잘못된 이사들의 관행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이제 상법 382조 3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화되고 문화가 확산되고 안착이 된다면 이사들이 위에서 예전에는 김 이사 찬성해라고 했을 때 찬성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상법 382조 3항이 개정이 됐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또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그 소위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이들이 자사주의 그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아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 배경 설명과 함께 어떻게 좀 이게 달라질 것인지 예. 그런 추이도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사주라는 거는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사실은 경영권과 무관해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회사가 잉여자금으로 시장에서 장중에 우리는 아직까지 장중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장중에 매수를 한 자기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은 누구의 것이냐? 경영자의 것도 아니고 경영자를 갖다가 좌지우지 컨트롤하는 소수의 재벌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주들의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내가 가진 자산 중에 하나가 자사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그 한경형이 그 자사주 매각을 갖다 반대한 이유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사주를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처구니 없고 모순된 건데 이 부분을 해소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번 더 해소하는 어떤 전기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사주와 경영권을 연결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저희는 그 지주회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을 두고 전략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상법 개정 관련해서 그 새 정부는 아무래도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그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주주들의 권리와 보강과 함께 좀 투자할 만한 그런 맛이 나는 시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